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썰로 도는 얘기인데 양도세 완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1가구 1주택 12억 이하는 이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는 게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곧 되겠죠. 그래서 매물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현 여당에서 이제 다주택자들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라고, 이제 그것도 뭐 썰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시행이 되면 무주택자들에게, 전월세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혜택이겠죠, 그죠?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요. 그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해야 된다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만 하고 생각으로 이제 끝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여전히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케이스가 참 많은데, 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면 그냥 지른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행운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운이고, 행복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또 뭐와 상관이 있냐면, 시간은 금이다라는 개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 명언을 인지하고 또 인정해요. 그런데 그냥 무의미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자산에 투자한 시간만이 나중에 시간을 이렇게 저축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금으로 환산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자산 가치가 뭐 늘어나는 건데, 저는 최근에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뭐 2년 전 이맘때쯤에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3, 4, 5단지에 투자하고 나서 뭐가 좋아졌냐면, 최근에는 콘서트를 많이 이제 다니게 되더라고요. 내일도 이제 온 가족이 4명이 똘똘 뭉쳐서 갈 예정이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갈 예정이고, 또 저 스키장 가서 눈썰매를 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갈 예정이고, 이렇게 뭐 콘서트 나만의 어떤 작은 잔치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콘서트 비용이, 뭐 스키장 비용이 콘도 비용까지 합하면 뭐 적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 할 수 있다는 게, 만약에 뭐 넓은 평수를 예전처럼 2개 이렇게 얻어서 방이 6개다 그러면 뭐 친척들도 와서, 특히 뭐 손주놈들도 와서 놀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뭐 기분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여력이 생겼다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콘도를 막 2개씩 얻고 이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콘서트장을 쉽게 예약하고 막 이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 4, 5단지의 아파트를 2년 전쯤에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내 삶이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치킨이나 피자를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게 가능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일도 콘서트 갔다가 끝나고 뭐 곱창을 먹으러 갈 예정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2딸 데리고 아내와 같이 온 가족이 콘서트를 갔다가 신나게 응원하고, 뭐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곱창을 먹을 수 있다는 건 행운이죠. 굉장한 행운이죠. 그리고 뭐 이어서 다른 콘서트도 가고 또 콘도도 가고 스키도 타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바탕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저는 이제 행동에 옮겨서 여러분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경제적인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콘서트장이나 스키장 같은 데 막 다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2022년 이제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급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1단지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37평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더 살 여력이 되면 사겠는데 사실 못 사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저는 이제 못할 것 같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탁구 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친인척이 샀으면 하는 그 정도로 급매물이 많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주게 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막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절호의 찬스의 행운이, 기회가 온다는 거죠. 위기가 위험도 되지만 기회도 되잖아요, 그죠? 저는 기회 쪽에 베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더군다나 한 채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게 어느 때든 빠르면 빠를수록 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지행하기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는 것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전 박사과정까지 다녔지만 사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받는 게 없어요. 소설을 깊이 있게 연구했는데 그게 내 삶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이건 뭐 학연 지연, 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던 뭐를 전공했던 이런 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 자기 객관적으로 나온 점수나 등급에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할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여러분 1등급은 4%밖에 안 돼요, 그죠? 100명 중에 4명밖에. 그건 제껴놓고 내가 몇 등급이든 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을 나왔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내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같이 삶을 공유해 나갈 것인가, 창의적이고 기반한 아이디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그 졸업장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국에 나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중요한 게 행동으로 옮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이렇게 쭉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완전히 다시 돌아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프로스테이크 가지 않은 길을 나는, 지금 겨우겨우 뭐 아파트에 여러 채 투자를 해서 겨우 내가 가보지 않은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일산 백마마을 이 5단지 4단지 백마역 근처에 있는 여기는 왜 더 올라갈 것 같냐면,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사전청약 같은 거 하겠죠, 그죠? 그런데 사전청약에 막 몰려들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기 옆 동네 운정 같은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면 1000대 1이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20, 30대 아이들이 생각이 없었겠어요.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기는 뭔가 자산 가치에 투자를 해서 자기도 내가 잠자는 사이에 그 자산 가치에 투자한 그 자산들이 내 월급만큼 벌어주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0몇 대 1의 경쟁률을 뭐 알면서도 가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 연거라는 젊은 20, 30대, 뭐 40대 초반까지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뭔가 행동을 옮겨서 자기 자산 가치를 늘려두지 않으면 계속 가난은 대물림 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에 투자를 해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버는 만큼 내가 이 투자한 이 아파트가, 이 자산 가치가 벌어주기를 기대하는, 그게 파이프라인이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내가 자는 사이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 전부 다 지금 뭐 부동산이 어쨌든 문정부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동산의 실책을 무마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약을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재건축이 됐던 리모델링이 됐던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하면 부자가 된다는 취지로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지르는 사람만이 아파트 계약하고 등기 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실제 행동에 옮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국이라서 아파트가 이제 풀린 돈도 많겠지만 유동성도 많겠지만 계속 아파트 정책을 이제 계속 공약으로 내걸게 되겠죠, 그죠? 그럼 각자 자기가 사는 동네에 리모델링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좋은 호재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대출이 다 이제 완화돼서 사람들이 지금 추세가 전세 시장을 지금 보러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다시 아직 매매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세는 많이 보러 다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방학 수요하고 좀 맞물려서 전세를 빨리 구해야 하지만 내년 신학기 때 아이들이 이제 그리고 또 내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죠? 선거가 계속 3개월 뒤에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동네에 직접적인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공약들이 막 이제 쏟아지게 되면 아무리 8, 9월 달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8, 9월 달에 또 뭐가 있냐면 임대차 3법이 재계약 기간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세 가격이 막 거의 2배가량 막 올라가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뭐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8, 9월 이후의 시장을 보자면 그럼 이제 전세 시장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매매가를 올리게 되고 아무래도 그동안 전세 사는데 많이 지쳐있던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쪽으로 다시 한번 밀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이제 개정 그게 만기 도래하니까 그 시장과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산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산 수사선이 이제 1월달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23년 1월달. 그러면 1월달 딱 돼서 1월달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통 훨씬 전에 막 시운전할 때 빵빠리 울릴 때 그때부터 아파트가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백마마을 1, 2, 3, 4, 5, 6단지를 비롯해서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시간에는 행동하라.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달라질 거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버는 만큼 이 아파트가 나에게 자산을 불려줄 거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거다. 그래서 콘서트도 다니고 스키 타러 좀 다녔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선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1대1 구도로 가게 될 텐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 더 나아가서 하향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예측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어느 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 정부에서 했던 게 이번 정부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번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정부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전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공기라는 게 있어서 물론 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만약에 다음 정부에 누가 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권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대한 안전망을 여러 가지 해놨을 텐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예측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특히 이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이제 원주민들이 쉽게 협의를 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공급 그 라인이 3기 신도시인데 그게 이제 불확정성이 너무 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대장동 그 뻥튀기는 모습을 보고 나서 쉽게 이제 동의를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토지 보상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차원에서 3기 신도시도 다음 정부까지 들어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요 공급만 놓고 그냥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 누구와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출 옥자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고 다들 이제 언론에서 각종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화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도 거래가 잘 되지 않았는데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내년보다는 올해가 더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특히 1월 규제도 그렇고 이제 7월부터는 더 억제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내년에는 못 사니까 오래 사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을 다 막겠다고 합니다. 전세대출만 그냥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되죠? 전세 끼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라면 전월세 살고 있다면 내년까지 미루실 게 아니라 올해 그것도 전세 끼고 자 이제 갭투를 한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욕했잖아요. 각종 매스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작년 작년 영끌한 사람들이 결국은 위너가 된 거예요, 그죠? 그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위너는 영끌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갭투를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제 이자 세율도 높아지지만 아예 막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방법은 전세 대출은 아직 가능하니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그 아파트를 사는 방법밖에 지금 딱히 내 집 마련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난리도 아닌 이 전세 대란이라던가 아파트 가격 상승 지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주택자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전세 안정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이. 저도 이 3, 4, 5단지에 제가 사는 집을 빼고 나머지 4분이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 상가까지 합하면 5분이네요. 그럼 그 5분들이 다주택자인 저로 인해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안정에 기여한 건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막 지금 더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여가 되면 저는 할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지금 이 한성부동산에서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버는 것보다 아파트들이 이 3, 4, 5돈지에 제가 투자해 놓은 아파트 얘네가 훨씬 더 잘 버니까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되고 그때 연끌하기를 돈을 빌려서 아파트에 투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 정서적 안정에도 엄청 기여했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엄청 기여를 했고 또 제 삶의 만족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어느 정도 불행을 이렇게 커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불만이 없어지는 것 보면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 보면 아파트 투자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 요지는 아파트 가격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와 대선의 관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현 정부에서 때려 부시고 다시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승인이 아직 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규 아파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점제를 통해서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구축이라도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거에 더 집중해야 좀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이 무주택자라면 대선과 관계없이 아파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냥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르는 거예요. 행운이 행동하면 운이 따른다예요. 행복은 행동하면 복이 찾아온다입니다. 행동하고 지행하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또 고모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 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그래 공주님 저런 저렇게 사람만 찍는